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까지 챙기는 거 보고 일단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만기 칠남식으로 하고 또 생중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네. 상당히 본인이 국정을 휘어잡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네. 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 뉴스의 많은 부분이 이제 포획이 되다 네. 보니까 그간에 조금 뭐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밀리는 게 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뭔가 만족감을 줬다. 아, 존재감 뿜뿜.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아마 본인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음.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투명성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모든 걸 투명하게 노출시킨다고 해서 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네. 오히려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그 트루먼 쇼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 음.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는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고되는 것이 반드시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네. 본인은 굉장히 무섭게 그 공무원들을 향해서 얘기해 놓고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글쎄요. 했는데, 국민 무섭기 전에 누가 더 무섭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좀 약간의 그 이재명 지지자, 특히 개딸들은 저 이재명의 그러한 언행을 통해서 대리만족 같은 거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진영 칼럼에 보면 오징어 게임 같은 긴장감을 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기관장 그 면전에서 써준 것만 읽는 거 아니냐. 뭐 도둑놈 심보다. 책임 안 지니까 도둑놈 심보다. 그래갖고 이게 마침 아침 드라마의 그 김치 싸다구 수준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그 개딸들에게는 대리 만족을 주고 뭐 재밌고, 그리고 이걸 그 저 생중계하면서 이 영상들을 또 뭐 대통령 심각한 표정으로 긴급 지시 이런 쇼츠로 제작해갖고 막 또 돌려갖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트럼프도 그 리얼리티 쇼 뭐 나가갖고 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뭐가 다를 것이며, 그러면서 또 그 윤 전 대통령이 초기에 도어 스태핑 그 하다가 이제 뭐 63회까지인가 하다가 중단됐지만요. 그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저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이진영 칼럼의 아주 핵심이 생리대가 아닌 집값과 환율을 잡아야 한다 이거였는데, 이 탈모 문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이거를 그 건강보험급여 거기 대상에 편입을 시켜라 뭐 이렇게 깨알 지시를 했는데, 또 국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했는데, 그 재미있는 거는 친명 여성 커뮤니티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생리대 값 안 내려줘도 되니까 집값하고 환율 좀 잡아달라. 그렇죠. 이게 네.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이게 대통령이 생쇼를, 그런 생쇼 그만하고 대통령으로서 챙겨야 될 굵직한 거를 제대로 챙겨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이 탈모는 죽고 사는 문제와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과거 20대 대선 때 그거를 그 이제 CF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홍보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거를 되살리면서 나는 이렇게 만기 칠남식으로 국민들의 머리카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능력을 좀뭐 과대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금 굵직하게 집값과 환율을 얘기를 했잖아요. 탈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의료 관계에 대해서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얼마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네. 많습니까? 희귀병이라든지 희귀암이라든지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정말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탈모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많잖아요. 일단 그 해당되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는 이 국가의 거시적인 지표로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글쎄요. 마치 손 놓은 것처럼 예.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 환율 문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1,500원대에 이제 목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정도인데 지금 뭐 수출도 좋고 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꼬박꼬박 200억 불씩 예. 미국에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더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환율에 있어서 좋은 호재가 없다는 것까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환율이 지금 이렇게 자꾸 잡히질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잡아야 될 부분은 가리고 그렇죠. 탈모하고 생리대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예. 가리는 형식이 아닌가 싶어서 참 이게 앞으로 이게 조금 현타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오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요. 뭐 지금 3대째지만 현지 지도를 갑니다. 현지 누나 아니고요. 예? 현지 누나 아니고. 아니, 현지 누나가 아니고 현지 지도를 가요. 네. 김정은이 요새 이렇게 현지 지도 김주에 데리고 막 다니잖아요. 그것도 새로 호텔 뭐 몇 개 문 열었다고 네, 또 뭐 그런 데가 갔더라고요. 가고 그리고 이게 그 북한에서 그 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절대 존엄이고. 네, 절대 존엄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칠남 깨알짓이 뭐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식 문화가. 수령님께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런 것까지 챙겨 주셨다. 이런 것까지 보살펴 주셨다. 그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자들이 떠가지고 뭐 하면은 그런 식의 이제 보도가 뭐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뭐 이래갖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나 그것도 알고 뭣도 알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그 국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아는 뭐 이게 그것과요. 본질에서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이게 민주공화국은 인치가 아니잖아요. 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 사람의 지배가 아니고 그런 거 시스템에 입각해갖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박세일 교수라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하고 YS 때 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하고 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세가인데 그때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그 책도 여러 사람들하고 펴내고 한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통령은 대통령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중심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총리 장관들에게 그 책임 총리대 책임 장관제하고 거기다 맡겨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북한의 저 수령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거에 다 나서고 하려면 오히려 이건 더 안 된다. 네네. 국정이 망가진다. 네. 그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생중계라는 전에 없던 방식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 국정 내용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 치도곤을 맞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파악하고 업무 능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 역효과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죠. 복지부동의 행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다가 지금 뭐 6개월 뒤에 다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또 그러니까요. 2탄 한다. 6개월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때 생중계를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뭐 알 수 없지만 지금 구도로 봐서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만족감을 본인은 느낄 것 같아요. 이재명 네네. 대통령은. 그럼 더군다나 6개월 뒤면은 이게 지선 모드인데 그렇죠. 그때 되면은 이제 뭐 더 바짝 조여가지고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이거 만약에 또 이렇게 업무 보고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선거에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따라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면요, 윤통이 그때 총선 앞두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면서 한동훈이 어디 뭐 현장 유세 가면 그냥 구름대 인파가 모이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좀 불편했던지 본인이 계속 여기저기 전국 돌아다니면서 예. 비슷한 거 했어요. 23번인가 뭐 23번인가 그렇게 했어요.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이제 관건 선거고 선거 개입이고 이런 시비거리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 이재명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환율하고 집값인데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값에 대해서는 무슨 아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낮아빠지고 예, 말이죠. 예. 예. 지금 환율도 이게 뭐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나오고 하란 있어요.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자국 화폐가 미국 달러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화폐 중에 하나가 한국 원화라는 거죠. 네, 한국 그렇습니다. 원화인데 근데요. 오늘 아침 마감된 뉴욕 증시 보니까 미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4.3%인가 나왔어요. 네, 많이 와, 미국이요? 굉장하죠. 4.3%. 네. 그래갖고 그 뭐 미국의 그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부터 뭐 나스닥 뭐 다우존스 3대 지수가 다 올랐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보니까 별로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올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내놨더라고요. 원래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서학개미들 뭐 계속 거기다만 미장에만 투자하면 뭐 더 중과세를 때리다 뭐 하다가 이제 그 반발을 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완전 유턴을 해가지고 예 이제 내년 초까지 그 미장에 투자하고 있던 주식들 팔고 이 국장으로 들어와서 뭐 하면은 미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양도세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뭐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팔아서 250만 원 이상 뭐 이익이 나게 되면은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면제를 해줄 테니까 서학개미요. 저 20%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통합개미로 이걸 좀 갈아타 달라. 저게 왜 그러냐?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미장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학개미 니들 계속 그러면 더 세금 세게 때릴 거야? 불과 이거 그 얼마 안 됐잖아요. 확 돌아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브업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매를 때릴 것이냐, 맛있는 걸 줄 거냐, 예. 이 둘 가운데서 지금 이제 다른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외환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환율에서 우리 돈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그 전체 그 총량을 보게 되면 외환의 총량이 한 2천억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한 4,300억 달러 정도 그 되지 정도 됐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아이 음. 뭐 서학개미가 투자를 하면 뭐 개인들이 투자하는 건데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그게 쿨하니까 뭐 외국에 맞아요. 서학개미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총액을 들어보니까 또 네. 그도 그럴 법하겠다라는 그런 또 수긍은 가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너네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렇게 그 정책 변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먹히게 될지 참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근데 이거 뭐 만시지탄이지만 뭐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진짜 그런데 해외 투자 중에서 지금 개인 비율이 한 30%까지 올라갔대요. 네. 그래도 나머지 70%더 큰 덩어리는 뭐예요? 기업들이라든가 큰 손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란봉투법, 노봉법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국내 투자하라면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외환도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대로 그렇죠. 이제 예. 따라가게 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꼬박꼬박 내년부터 200억 달러를 미국으로 그렇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전에는 이제 수출로 해서 외환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보유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외에 그대로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원화로 바꾸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이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환도 역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그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 그 예상 규모도 뭐 8% 가까이 그러니까요. 올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긴축 재정을 하다가 이걸 갑자기 이렇게 띄워버리니까 또 우리 그 뭐 지역 화폐 이런 거
내년에 또 선거 있어서 그거 풀 그러니까 만한 또 보장이 돈은 없거든요. 돈대로 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량은 우리는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외환은 안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생각해도 외환 그 환율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게 1,500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큰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주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물가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수입 의존도도 꽤 있고 그래갖고 환율이 뛰면 생활 물가가 뛰잖아요. 뛸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4.3%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별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네.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취임 후 최저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물가가 관세 전쟁 뭐 하다가 보니까 관세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 지금 이 뭐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 예. 서민들이 이거 부동산도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가 너무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이거는 주거 비용 부담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그렇죠.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긴축 재정하고 될 수 있으면은 깎을 건 다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다 죽여놨던 거 자기네들은 다 살려가지고 펑펑 저렇게 쓰는 걸 보면은 아유 정말 속이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마중물을 그 원래 무슨 저 뭐죠 지역 화폐라든가 민생 뭐 지원금 이게 마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중물이라는 게 그 옛날에 펌프질 할 때 우물 처음에 한 번만 딱 넣고 마중물 넣고 하다 보면 이제 밑에서 쭉 올라와서 한 거지 매번 넣어요 매번 마중물. 그게 무슨 마중물이야? 예. 예. 그리고 저기 지금 그 집값 관련해서도 일본 도쿄라든가 이런 사례 보면은 지금 종묘 문제 막 이런데 공급을 어떻게 해갖고 획기적으로 늘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도 갖고 딴지 걸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은 조금 초기 화려해 보여도 야,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도어 스태핑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참신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도 뭐 그러지 않겠나. 예. 특히 이제 경제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분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내년이 코앞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실생활에서 느껴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경제가 어렵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뭐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는 방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예.